자, 이번 정책이 발표되는 배경에는요,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또는 유동성이 공급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고자 하는 이런 식의 정책 발표에 따라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원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을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즉,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통해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핵심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일부 언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실입주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라 대출 규제가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잘 보면 돈을 갖고 즉 대출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부동산 매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강남의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대출을 받느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학군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역들 이런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강남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출 없이 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2주택자가 사든 3주택자가 사든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에 대한 문제는 따라붙을 수 있겠죠. 따라서 실수요자로서 대출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갭 투자를 못하게 차단했다라는 식의 신문 기사들도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 발표에서 막은 것은 전세를 놓고 전세를 놓을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경우를 제한한 것이지 이미 전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갭 투자의 시작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1차 갭 투자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갭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2차 갭 투자였는데 1차 갭 투자는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고 2차 갭 투자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갭 투자를 제한한 건 맞지만 갭 투자 자체가 막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갭 투자를 할 때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후순위 대출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 후순위 대출을 받지 않는 갭 투자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 자금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냐에 대해 이번에 고무적이었던 건 뭐냐면 1금융권만 대출 제한을 하고 2금융권은 열어두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예 전금융권이라고 해서 묶어버렸죠. 하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있는, 신용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우회한 대출, 즉 사업자 대출, P2P 대출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주를 바꿔서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따라서 이렇게 대출에 대한 부분을 규제했습니다만 여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이미 시장은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후순위 주담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구멍이
많이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또 한 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이번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강남 3구 및 용산, 즉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의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번 대책을 발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규제지역, 즉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차근차근 지가가 상승해 왔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별로 없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했다라는 것은 실수요자였다라는 겁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매수해서 입주를 하려는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6억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 자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억 이상의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을지는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꾸준하게 거래량은 없으면서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뭘 잘못 먹었나? 토지거래 허가제를 풉니다. 해제를 하면서 지가가 폭등하게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식의 정책을 펼쳤는지는 저도 지금까지 의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좀 뒷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지가가 폭등하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신청을 했죠. 하지만 지가는 여전히 폭등했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띄워왔습니다. 지가가 이처럼 폭등하니까 대출 규제를 통해서 좀 제한을 해보겠다라고 갑작스럽게 대책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대책에 다양한 허점들, 다양한 구멍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수요자 위주의 똘똘한 한 채의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취득세 중과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기왕이면 좋은 곳에, 살기 좋은 곳에 지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지역에 똘똘한 한 채의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라는 식의 생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미 전세가 있는 부동산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즉,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선순위에 전세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후순위 대출 받을 생각이 없다면 얼마든지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실수요 기준에서 6억 이상의 대출이, 6억까지는 대출이 열려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전세 14억에 살고 있었다면 6억 대출을 받아서 20억짜리 주택은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6억 미만의 대출을 받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장의 방향은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6억 미만의 대출이라면 얼마든지 규제 지역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달려 있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하지만 대출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현금 부자면 얼마든지 규제 지역 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수요는 어느 정도 감소하겠죠. 6억 이상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은, 6억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수요는 감소하겠죠. 하지만 상기 내용들로 보면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갭 투자도 가능하고 대출도 6억까지 가능하고 전세가 있는 경우 매수도 가능하고 등등의 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지가가 하락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6억 미만의 대출로 매수할 수 있다면 실수요자의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지가가 내려가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남의 지가를 끌어서 내려야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강남 지가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타 지역들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강남에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매수할 수 없다면 이 실수요자들은 강남이 아닌 6억 미만으로 대출을 받아서 매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근 지가를 끌어올리는 형태, 즉 우리가 이걸 풍선 효과라고 불러왔는데 이렇게 풍선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6억 미만의 대출로 매수할 수 있고 실수요자로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있는 지역들로 얼마든지 매수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14억을 살았던 사람이 6억의 대출을 받아서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한다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성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면적도요, 20평대 아파트는 앞으로도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편성이 되면서 20평대도 관심이 많았지만 30평대의 관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서 다시 20평대에 대한 매수자의 관심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기존의 정책 발표에 의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란 시장에 확 찬물이 끼얹지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이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당장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시장에 잠깐 혼란과 혼선이 있을 것이고 당장 실수요자의 매수가 주춤 하는 경우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강남에 실제 거래된 금액이 아니라 호가 자체는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학습 효과에 따라 숨고르기가 진행된 이후에는 다시 풍선 효과에 따른 이외 지역으로 얼마든지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는 지역은 서대문, 동작, 강동, 광진 지역이 가장 유망한 후보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다만 현금 보유 능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집가 하락이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가가 많이 떨어졌던 노도강 지역들도 얼마든지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 뜨겁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갈아타기를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급지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 중하급지에 있었어. 그런데 중하급지의 가격이 올라가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6억 미만의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겠죠. 상급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상급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보다 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얼마든지 실수요의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곳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한편으로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식의 선순환의 거래는 계속 이루어져야 부동산 거래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들도 결국은 운영되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따라서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수요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매물 확보도 가능하고 더불어서 손님들에게 자신 있게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서 더불어 부동산 중개업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의 길게 한두 달 정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숨 고르기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고 관련된 부분들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오픈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카메라 켜고 말씀드린 관계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출 규제, 즉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했었던 대책 발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늘 그렇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을 촉발시켜야 하는데요. 공급에 관련된 부분도 재초안을 폐지하는 형태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GTX 연장선에 있는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부동산 매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올지도 사실은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 대책 발표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돼야 할 것 같고 이 공급에 대한 발표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있긴 한데 네. 자, 이쪽 부분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곧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하나 드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규제지역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적용받지 않는 중개대상물 이쪽이 앞으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넌지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